안녕하세요. 오늘 강현욱 교모님이 서울에서 계속 일을 보아야 해가지고 오늘 진행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교 기도회로만 오늘 이 아침 평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 깜깜한 아직도 좀 깊은 어둠이 남아있는 때 시작하려니까 때가 되었나? 지금 시작할 때가 됐나? 아직도 시작해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또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분영물 순계미수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사회봉사를 시작했어요. 네, 어제 사회봉사를 하고 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같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신들의 안전에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오늘 아침 난독가에서 실제 법인 얘기가 이 경찰들 뭐 혼내줘야 된다고 아직 다치지 마.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요. 여기에 내려와 있는 이 경찰 병력에 오늘 아침 동원된 경찰 병력에 절반만 거기 가 있었어도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참 무대책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늘 세상에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 이런 곳을 살피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벌어지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천개 미수범이라고 그러면서 처벌하는 이 나라가 자신들을 향한 그 위협, 자신들이 느끼는 불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해하는 나라가 어째 제 나라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
악질,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 감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이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또 함께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모두를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묵념 바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갈구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헛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려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모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저 악마들의 무리를 우리가 막아서고자, 그들을 깨우치고자 이 이른 새벽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마의 무리들이 저들이 가지고 온 무기와 함께 돌아가도록 이 세상의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여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물리한 인복 부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하는 것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내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사드구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운영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예,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 한반도 평화기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정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회를 기억하며 사드베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 기도 4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말씀을 나누는 그 순서는 먼저 오늘 여러 곳에서 또 함께 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 평통사 한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내렸는데 내려오면서 우리 그 강현욱 고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이제 성안동 할 때 잠깐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 회원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이번 주에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기사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이라고 하거든요.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이라고 이 해마다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고 올해가 54차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54년 동안 이 회담을 해온 겁니다. 그 54년 동안 해오면서 각종 한미 당국 사이에 정말 그 국가 외교 분야에서의 굴욕적인 그런 결정이 다 이 SCM 회담에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금 사드, 한미 MD 이런 얘기들도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SCM 한미 국방장관 회담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올해 의제가 검색이 될 건데요. 이번에 이제 주로 검색이 될 의제가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확장 억제. 그리고 새로운 신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확장 억제가 뭐냐? 확장 억제.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이 더 말씀드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장 억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는 것은 저 상대국이 잠깐 도발을 하거나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내가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감히 니네가 나를 도발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내가 이따만한 힘을 가지고 너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도발을 못하게 하는 그게 억제입니다. 억제. 근데 이 억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힘. 군사력. 내가 이만큼 어마무시한 군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이 군사력을 네가 도발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쓸 거다라고 하는 의지. 이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도발하고 대립하고 이런 게 바로 이 억제 정책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런 억제 정책을 일상적으로 늘 펼쳐왔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가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이런 억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제 정책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죠.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는 확장을 어디로 확장하냐? 동맹국한테 확장하는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유럽의 나라들한테 확장해서 미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핵 전력, 미사일 전력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도 확장해서 억제해 줄 거니까 확장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게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북이 만약에 핵 미사일을 쏠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미사일 전력, 재래식 전력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북을 대신 공격해 주겠다. 이런 게 바로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바로 이번 주 미국에서 이번에 열리거든요. 국방장관 회담이 3일에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지 시간은 4일이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논의를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중심적인 그런 논의 내용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 전력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적으로 상대를 위협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상대를 위협해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군사력을 막 증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군사력을 증강하니까 국방 예산도 많이 들죠. 그런데 상대국은 어떠냐면요. 그러면 깨갱하고, 아, 쟤네가 날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발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국은 쟤네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쟤네가 날 핵으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을 느끼는 나머지 본인들도 막 무기를 증강하고 오히려 핵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본인들도 오히려 군비 증강에 나선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비 증강의 과정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북도 미국이 쟤네 핵으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북도 결국 핵 개발에 나섰고, 중국 역시도 군비 증강에 계속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억제가 실패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어제였죠. 예. 어제까지 그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마무리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회에 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2023년 국방 예산 그 국방부가 제출한 게 57조입니다. 57조. 이 57조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 동족을 정말 공격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을,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그 비용의 다수를 동족을 살해하는데, 동족을 공격하는데 쓰는 이런 그 무기를 도입을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023년 57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방부가 갖추고 있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대북 공세적이고 선제 공격적인 그런 무기 체계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그 논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로운 작전 계획의 내용이 다 뭐냐면요.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북의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그런 작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동안 주한미군은 적어도 남한이 자신들의 작전 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는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태평양에 있는 미군, 그러니까 뭐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에 있는 미군이나 그리고 미 본토 이런 데를 지켜주는데 주한미군이 이제 동원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한국군까지 거기에 동원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에 사드입니다. 여기 사드 다 아시겠지만 중국 겨냥한 것이고,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미사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먼저 쏘고 중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이 성주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쏘게 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서 그 탐지 정보를 일본과 미국한테 넘겨줌으로 해서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지켜지는데 한두 번에 더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여기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성주 사드 레이더 기지의 그런 역량이 지금 SCM,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왜 우리나라가 우리의 땅과 우리의 돈과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일본과 미국을 지켜줘야 하는지 정말 참담하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제였죠. 그제 그 서울의 이태원 참사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국가 시스템이 정말 이 우리 국민을 위하는 데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지만 한미 동맹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대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대바꿔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수는 비록 적지만 그렇게 대바꾸는 그런 소중한 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어제 또 그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 함께 200시간, 저는 40시간인데 그 사람은 200시간 영역을 받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겠냐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박정희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왜 하게 됐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왜 남한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쏩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으면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평화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북한과 합의했다. 평화, 민족적 대단결,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 3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런데 왜 이 약속이 안 지켜졌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평화가 정착이 돼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무기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전쟁 상태로 계속 대결 상태로 묶어두느라 그렇게 된 거다. 이 미국 말대로 안 들으면 얘네들이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국힘당이 더 충성할래 민주당이 더 충성할래 그러고 있는 꼴 아니냐. 사드 맨 처음에 이 땅에 전혀 쓸모없는 무기라고 모두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북핵을 막는 가장 필수 불가결인 그런 무기로 선전이 되기 시작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가 누가 전쟁을 일으킬 세력인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 전쟁을 누가 먼저 공격해서 일어난 전쟁인지 그거 따지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오로지 미국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누가 살금살금 사람 열받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세계에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 미국이 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전쟁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꼬드겼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예. 아무튼 또 제가 더 얘기가 길어졌네요. 예, 이번에는 이정희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뭐 헬로원인지 잘 모르지만 이번에 그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못난 국가로 인해서 민영을 달리하신 언론들한테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가족분들한테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예방하고 또 신속하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가 국가의 능력이고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사고 나서 우리 언론은 국정 홍보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소리, 때가 없는 근질이한 얘기,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지 혼자 하는 얘기고, 내가 만약 대통령 같으면은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이 주는 채찍을 잘게 받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순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에 이 얘기는 옛날 김영삼이 때부터 줄기차게 해왔어. 성수대교, 상풍백화점, 지하철 참사되고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은 요행인지 모르겠어. 우리 주위 곳곳 위원장 아침에 올라오면은 늘 여기 25톤 뭡니까 화물차 남북으로 시속 100km로 뒤에 안 뺏긴다고 막 비상깜빡이 넣어가면서 이런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알 턱이 없는데 그냥 옆에서 그 박근혜 쫓겨나는 거 보고 이제 안 하고는 안 돼.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이 저세계 언론은 우리 언론이 침묵할 동안에 날카로운 시선들을 가지고 연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 로이터 통신은 21세기 최악의 참사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BBC인가 거기는 서울의 비극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 참지, 대책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류 언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총리 이름 뭡니까? 의사분 한시 아저씨. 다 국무위 주재하는 그 벌소리 하는 분이고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 조문가서 뭡니까 이게 아무 말도 하고 가는 거 이런 것만 화면에 비춰줄 뿐이지 이 아픔에 대해서 왜 누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짜고한 것 같아요. 이 어째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언론을 구속하는 손이 있는 거 아니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고는 대한민국 이 땅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외국 언론의 시선에는 그 따가운 질책의 소리가 뼈아프게 녹아져 있는데 우리 언론 새끼들은 바보 상대가 되고 멍청한 새끼가 되고 이렇게 한 개도 없어. 종편부터 해서 채널 틀면 다 나오는 방송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누가 대본을 써주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 반성, 거기에 대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 심지어는 뭐 한 총리가 뭐합니까? 괴담을 유포하면 안 된다 이래 얘기해버리니까 자갈을 물리는 거야. 언론을 총리하는 거야. 내가 어제 보니까 뭐 정보기관 경찰이 뭐 59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 박원순 씨, 어제 뭡니까? 박원순 씨한테 헬로 20만 명 행사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희생자도 없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정권이 시장이 구청장이 누구 할 것 없이 그 행사를 하면은 그 정도 규모가 온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 하는 마스크 벗고 하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경찰 얼마나 역량이 뛰어납니까? 해외 최고인데 세계 최고잖아요. 나 보면 알아. 이분들이 왜 그 대규모 군중들이 오면은 사고 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아. 왜 대처를 안 했을까요? 평소에 국민의 생명에 대한 인식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요 새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군들 따까리 이노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이번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 억제 저만 관심이 가 있어. 일 싸우고 여당이면서도 거꾸로 야당한테 속된 말로 대가리 박아야 돼. 좀 도와달라. 적어도 정기 국회 때만큼 이거는 아직도 국회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인 주제에 전임 정권 타살을 하고 내가 이게 국정을 이끌어갈 여당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주인이 거꾸로 무선 역할을 자임하는 본말이 바뀌었고 주객이 뒤섞인 이런 희한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헬로운 같은 이런 대규모 군중 집회 행사가 있었다고도 생각이 없었고 본 초점이 실제 국정 지지율 내지는 집회하는 그 광화문 여기에 모든 국가 권력의 초점이 바뀌어져서 10만 명 오는데 전국 경찰 뭐 58명 밖에 배치되지 않고 거꾸로 경찰 한 명도 없어도 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참여의식 높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헬로 사고를 알았으면 대고 나갔습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10만 명이 와서 골목이 좁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안전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시해라. 한시적으로 그 자리에 한 몇 시간이라도 조직합시다 라고 연대했으면은 제안했으면은 분명히 그분들이 나와서 통제서 만들고 비상구를 만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제 스스로 위안해 봤습니다. 이게 저는 누가 뭐 어느 기관이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국민 생명을 보는 현 정권의 인식 그 수준 그게 이번에 이 사건을 낳게 되었고 지금도 그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쏟아내는 그 말들이 국민에게 안도와 위안과 어떤 그런 사후에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못 내는 겁니다. 그냥 국가 애도 기관으로 서투하고 관공서에 조기 달고 행사 못하게 하고 일이 다 한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나라에 어쩌다가 참 이게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욕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드 투쟁도 그렇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압사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우리 소송이야말로 그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의 참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전쟁은 안 된다. 더 이상 북한하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 마치 큰 소나무를 칭칭 감아 새끼는 그 침전불처럼 54년간 예수좀 한번 하노. 미국이라는 새끼들이 우리 한민족의 몸뚱아리를 계속 담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새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아침은 늘 365일 깨어있는 우리 시민 대상은 전쟁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믿음, 미군에게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규를 담아내는 우리들이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힘들고 추운 아침이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제가 윤석열이가 폭탄만 말하는 그 자유 있잖아요. 윤석열이의 자유는 지 혼자 자유. 소송이에는 그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언놈이 되더라도 신명불이 우리 새어난 이 생명체를 휘 담아가 나가고 있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늘 민중이 억압받는 그런 심정이듯이 마침내 우리가 더 강건하게 버팀으로 해서 침등불을 확 끌어잡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투쟁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창 목사님 모시고 말씀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 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살인의 추억 아시죠? 2003년도 영화인데 그 송강호, 김상경, 또 박해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온 영화죠. 그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이제 모티브한 영화입니다. 뭐 이제 이춘재가 잡히고 나니까 이춘재라고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전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 영화 내용 중에 무슨 이게 대사가 나오냐면은 그 경찰들이 그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들이 다 집회 시위에 출동하느라고 이 살인 현장 수색할 병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자기들끼리 투덜대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병력이 있어서 이걸 좀 수색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이제 데모 현장에 출동해갖고 병력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불평하고 하는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로윈 참사가 딱 그렇잖아요. 딱 그래요. 전부 다 그 뭐 광화문 시청 이런데 그 출동하느라고 정작 출동해야 될 그 현장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 통제할 사람들이. 여기 그 아침마다 이렇게 그 떠드는 소리, 그 현장에서 저 소리만 했더라도 그렇게 100단위가 넘는 희생자가 나왔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 선, 무슨 선이에요 이게? 이런 거라도 쳤더라면 그렇게 무참한 사고가 났겠어요? 이 참사가 우리 국민 모두를 슬프게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경찰들이 참담함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경찰 수뇌부를 하면은 권력에게 야! 우리 더 이상 너희들의 시다바리로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도록 우리를 좀 놔둬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 미제 새끼들 이 시닥거리 하는데 출동하는 병력의 정말 반이라도 장로님 말씀대로 오늘 서두에 말한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어. 그 절반이라도 그런데 나가게 했으면은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무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 위해서는 제 나라 시민들을 이렇게 신재권을 함부로 하면서 그 무슨 오명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면서 정작 있어야 할 그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무심하게 있는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경찰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각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 저는 딱 한 가지 사람 많이 모이면요 딱 한 가지 생각만 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소송리에 와서 저렇게 소송리 그 사드 철폐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딱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1세기 때도 이제 그 불의의 참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이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어서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또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불경을 했는데 그런 변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들도 그냥 전혀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그 예상하지 못한 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걸 회개해야죠. 이제 따까리 노릇에 전념하느라고 제 나라 시민들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권력의 음모에 장단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예. 권력의 사드에 대해서 그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데 사드가 있지 않냐.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권력이 선전하는 말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말하는 이런 무사고, 무비판, 이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소송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권력이 하는 짓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항거하고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령 회개하고 올바르고 돌이키고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겪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에너지의 그 투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누가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의 장단에 따르지 않고 정말 그 올바른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것이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태원 할로윈 그게 그 안전사고에 참사라면 사드는 그 외교 안보 참사잖아요. 이 안보 참사에서 정녕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위라고 믿고 우리가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거든요. 그 마지막에 나갈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쌤, 경찰대 회계 먼저 하셔야 돼. 막 사람을 먼저 끌어내면 어떡해요. 집에서 뭘 해요?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해야지. 요즘 서울에서 처음 왔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끌고 나가면 됩니까? 쌤, 여기 오시는 길에 회계를 먼저 해서 경찰들. 처음 오신 분은 끝까지 좀 참석하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오는 사람이 여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니 여자를 왜 남자가 진상규명하지 않고 은폐받고 그 권력의 그 수하들을 그 진상규명보다는 은폐와 책임 회피 이런 거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 권자에서 쫓겨난 겁니다. 소희야, 그렇죠? 네 옆에 있던 거기서 친구 남자가 완전히 드러냈다 민심을 지금. 잃었잖아요. 너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정말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권력은 경찰 여러분 잘 정말 성찰하고 하십시오. 경찰은
본분을 지키십시오. 미군의 따까리 노릇하는 게 여러분의 본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같이 합시다. 경찰은 본분을 지켜라. 경찰은 본분을 지켜라.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분을 지켜라.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을 지켜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에서 우리의 마을길에서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에서 우리의 마을길에서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미군의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경찰은 미군의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을 다하라. 경찰의 본분을 다하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에서 우리의 마을길에서 주민을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나드는 침략이다. 나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정작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저들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면 도성리에 미군의 장비가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새벽부터 도성리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애도 기간에 경찰 여러분들 애도하고 있어야지. 왜 남의 마을에 와서 마을을 짓밟으면서 주민들을 함부로 끌어내고 있습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저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짓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경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머리를 쭈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소성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끌어내고 짓밟고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신들의 본분은 망각하고 미군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대통령 경호나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도록 방치한 것이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다시 외치겠습니다. 경찰은 본분을 지켜라. 경찰은 본분을 지켜라. 미군의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미군의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을 다해라. 경찰의 본분을 다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에서 우리의 마을길에서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주민을 함부로 끌어내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소성리가 감옥이냐? 소성리가 감옥이냐?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미군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미군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미군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미군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열어주세요. 들어갈 거예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미군가야 평온다. 군가야 겨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아시잖아, 그죠? 아시잖아. 끝내주고 다녔잖아. 근데 왜 오늘 막으시니까? 내가 웬 말이냐? 조성리의 군대가 웬 말이냐? 있는 건데. 말씀 답변 드렸잖아요. 여기서 길을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우리 나할게요. 우리 집 10년 다녀요. 10년 다녀요. 저 혼자 다른 조성리를 떠나라. 집회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했는 게 네. 오히려 집회를 나가겠다는데 왜 갔다가 다시 가고 싶지야. 가고 싶다가 다시 들고 나가면 또 연장이 되잖아. 들고 밑으로 나가겠다고 연장이 되시니까 하잖아요. 이걸 놔두고 나갔으니까. 마시는 건 좋은데 티켓을 넣고 그러니까 왜 가는 길 다 막아요 이렇게?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여기 계속 계실 거죠? 놓고 계속 계실 거죠 오늘? 놓고 나가. 아니 계속 계실 거예요? 놓고 나가. 아니 경찰들 계속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놓고 나가세요.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거냐고요? 아니 제가 계속 하잖아요. 계실 거냐고 묻잖아요. 놓고 나가세요. 계속 계실 괜찮아요. 겁니까? 놓고 나가. 계속 계실 거예요? 같은 말 가까이 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같은 말 거냐고요? 가까이 해봐야. 저는 안 놓고 제발 들고 나가고 싶어요. 나도 세면 알고 있잖아요. 들고 나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놓고. 왜 제가 자유롭게 우리 마을에 못 다니냐고. 싸드는 폭력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놔두면 필요 없다. 싸드는 필요 없다. 놔두면 들고 나가다가 지금 왜안 싸드는 필요 없다. 경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하는 거야 지금 뭐 야근을 하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기업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아, 못 걸어요? 능력이다. 나는 아 주민이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그래. 한반도 어디에도 놔두는 필요 없다. 싸드는 필요 없다. 놔두가 웬 말이냐? 조성리의 싸드가 웬 말이냐? 경찰들이라고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성리의 군대는 저는 집에 필요 가려고 못 없다. 나가는 거예요. 조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성리의 집회가 경찰은 한번되면서 집에 필요 가려고 없다. 해도 피켓 때문에 집에 조성리의 못 가는 거예요.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조성리를 네? 떠나라. 경찰은 조성리를 떠나라. 조성리 평화를 뒷받는 조성리 평화를 뒷받는 경찰은 조성리를 떠나라. 아니 제가 피켓 때문에 집에 가겠다는 왜 경찰이 그걸 판단하냐고 좀 그거를.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조성리를 뒷받는 조성리를 뒷받는 아니 피켓 때문에 집에 국가폭력 가요?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우리도 저희 집에 같이 국민이다. 합시다. 여기 나오세요. 마음 편히 일 좀 하자. 마음 편히 일 좀 하자. 마음 걷는 거 편히 여자를 불러서 잠좀 마음 편히 잠좀 자자. 경찰은 조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이를 떠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조성리를 뒷받는 조성리를 뒷받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나는 진약이다. 나드가야 평화온다. 엄청나 곰팡이가 이거. 나도 평화될 때까지. 나도 여기는 나올 사람도 될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이분에게 내줄 수 없다. 이분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이분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이분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조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조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이분의 통행을 위해서 이분의 통행을 위해서 국민을 끌어내는 국민을 끌어내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계속 맞고 던지고 뭐 그거 차라리 여기까지 전화하고. 나는 충격이다. 사드는 진정자. 나는 불법이다. 안 해주구나. 불법자. 형 법적으로 이거 뭐 시공사 중단하라. 폭력 중단하라. 권력은 한
해봐라. 야야, 진이 만나는 거 왜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꼭 대화를 하자 하는 거라, 약을 하자 하는 거라 지금. 미군 모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왜 그래?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정력업체 돌아가라. 정력업체 돌아가라. 애국행위 중단하라. 애국행위 중단하라. 정력업체 돌아가라. 정력업체에 돌아가라. 애국행위 중단하라. 다른 사람들 여기 다 있어. 중단하라. 나도는 왜 이렇게 침략이다. 사도는 침략이다. 소선이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이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음길을 우리의 마음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낼 수 없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나도 꼭꼭 통화시켜. 나도 꼭꼭 강화시켜. 나도 꼭꼭 통화시켜. 나도 꼭꼭 강화시켜. 일단 밥 먹고 진짜로 내가 없어. 계속 스트레스를 오늘 경찰들은 못 가겠구만. 이걸 막고 있어야 돼가지고. 어디 가요? 계속 막아야지 아니, 어디가. 여기 막고 있어야지. 우리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네. 어디 가세요? 아니 계속 막아야지 어디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막고 있어야지. 혼자 서 있어야 돼. 아니 왜 집회장 생산하면 안 되는데 계속 가고 있어. 우리 24시간 내놨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24시간 내놓거든. 어디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다가버리고 있어. 겨울이가 배터리가 다 됐네요. 평화를 빕니다.